빨갛게 물든 단풍과 떨어지는 낙엽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계절이죠. 늦가을의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영남 알프스 산자락을 찾았습니다. 가을이 온 줄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벌써 겨울 냄새가 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가을은 흔히 남자의 계절이라 하죠. 근데 겨울이 되면 남자의 계절에서 또 다른 계절이라고 하는데 어떤 계절? 약간 사색의 계절? 그렇죠. 네. 생각에 잠기고 나를 돌아보고 또 지금 지나온 세월 1월 달부터 쭉 했었던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아주 사색에 잠기기 좋은 계절이 바로 겨울이고 이맘때거든요. 이맘때에 울산에서 가장 그런 장소에 적합한 사찰이 하나 있어요. 그럼 꼭 가야 되는 사찰이 같은데 어딘 건가요?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가보려고 하는 성남사라는 사찰인데 이곳은 주변의 경관,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이런 게 너무나 절묘하게 잘 어우러진 사색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옆에 계곡물도 쫙 흐르는 게 뭔가 정신도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소리가 흐르면 사람이 마음이 침잠해지고 상당히 안정되거든요. 그런 사찰을 저희 한번 둘러보러 가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 년 365일 어느 날 찾아도 좋은 가지산. 울산의 최고봉을 품은 가지산 아래 깊고 넓은 골짜기에도 아름다운 비경이 숨어 있습니다. 이 가지산 자락에 내려오는 물이 정말 맑고 물고기도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 물이 이제 저 위에 가지산 정상부에 있는 쌀바위에서 내려오는 물인데요. 쌀바위요? 네, 쌀바위. 뭐 쌀이 나오는 바위였나요? 그렇죠. 이 이 쌀바위가 왜 쌀바위냐면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계를 전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옛날에 수도성이 가지산 쌀바위 쪽에서 수도를 하다가 바위 아래에서 계속 쌀이 나오는 거야. 쌀이 나오니까 신기하잖아. 처음에는 조금씩 얻다가 욕심이 생기잖아. 인간의 욕심이 항상 문제거든. 사람 욕심이 끝이 없죠. 그렇죠. 욕심이 생기니까 이걸 막 파버렸어. 파고 나니까 안타깝게도 그 다음부터 쌀이 안 나왔다. 이제 쌀이 동나버린 거군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욕심, 탐욕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은 화를 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특히 이 쌀바위는 또 유명한 게 우리가 울산의 자랑인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 이 태화강의 발원지거든. 그럼 쌀바위 아래서 그 태화강의 그 원료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쌀바위 아래서 하루에 1.4톤 정도의 물이 쏟아져요. 진짜요? 굉장히 맑죠, 이 물이. 네, 맞습니다. 그 맑은 물이 바로 쌀바위에서 쏟아 내려오는데 용천수로 나오는데 태화강의 발원지는 두 곳이에요. 하나는 이 쌀바위에서 내려오고 용천수로 나오는 물이고 이것은 상징적인 발원지라고 이야기해요. 상징적. 실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울산연구원에서 전에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니까 백운산의 탁골샘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탁골샘에서 실제로 발원이 된다. 실제 발원지와 상징적인 발원지 그 두 가지가 있는 거군요. 태화강 그 백운산 탁골샘은 최장 길이의 어떤 그 태화강의 발원지고 이곳은 상징적인 발원지다. 가지산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함께 갖춘 곳으로 많은 이들이 찾는 인기 여행지인데요. 자연 풍광을 보며 산책이나 등산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사찰 들어가는 길, 이 숲길이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너무 좋죠. 네. 이 길이 무려 1000년이 된 길입니다. 1000년이나 된 길이라고 이게? 이 천년숲길인데요. 일주문에서부터 성남사 들어가는 대웅전 들어가는 반야교까지 한 700~800m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이 길이야말로 그냥 자연 생태의 보고이기도 하고 1000년 동안 이 숲이 잘 유지되었던 그런 숲길이고요. 여기에는 생태적으로도 뭐 참나무, 소나무, 서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나무들이 쫙 깔려 있고 너무너무 좋은 숲길입니다.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연 그대로를 담은 이 길을 잠시 느껴볼까요? 나무에 보면 상처가 있죠, 상처. 어디 큰 상처가 네, 있습니다. 큰 상처가 있는 네. 것은 또 이제 이
이 천년숲길의 오래된 역사성을 잘 말해주는 것이고 일제 수탈의 현장이기도 하고. 어떻게 수탈 했길래 저렇게 구멍이 난 건가요?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일본이 이제 항공기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송진가루를 우리나라 곳곳에서 막 채취했거든. 그때 여기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많아가지고 그 전부 상처를 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송진까지도 다 뽑아간 일제의 만행이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천년숲길이자 뭔가 일제 감정기 아픈 역사도 숨겨져 있는. 올라가면서 보면 알겠지만 이 소나무들이 이 송진을 만들기 위해서 상처를 낸 그 자리를 자연 치유를 하기 위해서 열리지 현상도 나타나고 열리지라는 건 서로 엮어지고 꼬이는 거잖아. 그런 치유의 과정도 나타나고 굉장히 이제 학습으로도 좋은 현장이기도 합니다. 생태 현장에 보고 이제 뭔가 생태 학습 느낌으로도 정말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풍이 물들어 떨어진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성남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고즈넉한 산사의 정취를 품고 있어 한층 매력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찰의 이제 끝에 도달했네요, 결국. 여기가 이제 성남사 대웅전입니다. 네. 이 성남사가 그냥 이렇게 보여도 이게 무려 1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졌군요. 신라 헌덕왕 때 지어진 절이거든요. 도의선사가 이곳에 틀을 잡고 절을 지었는데 지금 1200년 전에 불교는 그때 경종과 선종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경종은 책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종교. 선종은 깨달음을 통하는 그런 종교였는데 도의선사가 추구했던 게 사실은 이제 산에 들어가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불교에 기해서 스스로 부처가 되는 그런 선종이었거든요. 본인 스스로를 다스리는 그런 종교였군요. 그 선종의 그 도를 닦는데 불교를 닦는데 가장 좋은 곳을 찾아다니다가 이 가지산 자락을 발견한 거죠. 과거에 이 가지산은 성면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돌이 많아요. 지금도 보면 돌이 많잖아요. 이 성면산의 남쪽에 지은 절이다 해서 성남사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게 비구니 도량이에요. 청도 운문사, 그리고 양산의 내원사, 그리고 울산의 이 성남사, 이게 3대 비구니 사찰이거든요. 운문사에서 이 성남사에서 저기 양산의 내원사까지 통하는 이 비밀 루트가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비로운 절이에요. 여기가 이제 1959년도에 이제 비구성 사찰로 되었다가 1973년쯤일 겁니다. 73년, 72년 이때 이농 스님이 주지 스님으로 와가지고 그때 스리랑카 쪽에서 이제 석가모니의 진신사리 삼가를 가지고 와서 그 스리랑카의 스님께서 그래갖고 두 가는 가야산에 있는 그 절에 봉안을 하고 여기 한가를 모셨어요. 부처님 진신사리를 한가 모신 이후에 이 사찰이 더욱더 유명 사찰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천년고찰이지만 그 역사만큼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성남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성남사 오래된 사찰인 만큼 여러 가지 사연들도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절이 1200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의 역사의 사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과거에 임진왜란 때는 여기가 비구니 사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남자 성녀들이 많았거든요. 이분들이 다 성병이 되어갖고 외적과 싸웠거든요. 주 의병들의 본거지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만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불질러 버린 거죠. 허국의 요람이었지만 박살났던 거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불타버렸고 그 이후에 다시 조선시대에 다시 지었죠. 다시 지었는데도 한국전쟁 때 또 이게 여기가 이제 빨치산하고 이 먼 세상이 너무 소란스러웠잖아요. 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여기도 다 불타버렸고. 그때도 여기가 불탔군요. 또 그 전에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순사들을 비롯 일본인들이 여기에 이제 혹시 독립운동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숨어 사는 매 사찰을 뒤졌고, 그때는 폐가 된 곳이지만은 뒤진 데다가 끊임없이 이곳을 괴롭혔고, 또 이제 소나무 송진을 뺀다든지 그런 역사의 부침을 다 지켜봤던 절입니다. 근데 그런 역사를 담은 만큼 지금은 또 정말 왕성한 활동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절이 지금의 모습이 된 거는 아주 근래의 일입니다. 또 하나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국의 불교하면 아주 큰 스님이 하면 떠오르는 스님이 한 분 계시죠. 어떤 스님인가요? 산은 산이 그 물은 물이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성철 스님이거든요. 네. 이 가야산 해인사에서 오래 이제 치과하시면서 수도를 하신 성철 큰 스님도 시다르타 붓다처럼 그 속세에 있을 때 혼인을 하셨고 자식도 낳았거든요. 성철 스님이 불교로 귀의하고 나신 이후에 부인과 딸이 불교에 귀의를 합니다. 같이 귀의했군요.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스님이 되거든요. 네. 두 분이 다 여기 성남사에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 다 비구니에 되신 건가요? 그렇죠. 우리 불필 스님은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잘 알 건데 성철 스님이 따님이죠. 여기서 출가를 하신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성남사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은 이야기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풍성한 문화유산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여기는 1200년 된 고찰이거든요. 문화유산들이 좀 많아요. 특히 성물들이 많은데 성탑이라든지 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들어있는 삼청석탑 이런 탑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뒤에 보는 이 탑은 본래 대원전 앞에 있던 탑이 이쪽으로 옮겨져 왔거든요. 옮긴 이유가 네. 있나요? 옮긴 이유는 뭐 절에서 어떤 가람 배치하던 과정에서 중창하면서 옮겼는데 그 저기에 또 더 큰 탑을 올려놨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네. 저 탑에는 또 진신사리가 들어있어요. 사리가 봉헌돼 있군요, 예. 저기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본래 도의선사가 이 절을 만들 당시에는 15층짜리 엄청난 대탑이 있었거든요. 그 대탑이 있었는데 이게 다 무너지고 소실됐거든요. 네. 그 마지막 기단만 남아 있었거든. 기단만 남아 있었는데 이 기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3층 석탑으로 다시 만든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복원한 그냥 석탑인 거군요. 그런 탑인데 결국은 이제 신라 시대의 석탑의 양식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귀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물들이 이 절의 역사를 말해주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석탑 외에도 다른 것들이 또 여기 역사를 말해주는 게 있을까요? 도의선사의 그 어떤 사리가 보관돼 있다고 추정되는 뭐 성탑이라든지 네. 큰 스님들의 그 어떤 탑, 사리탑 이런 게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그런 부도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명산, 명찰, 명수. 이름난 산에는 이름난 사찰이 있고 그곳에는 이름난 물이 있단 말인데요. 성남사에도 명수가 있지만 명수를 담은 수조가 더 유명합니다. 이 사찰에 오면은 물이 많죠. 특히 성남사처럼 아주 높은 산, 깊은 산에 들어와 있는 곳에는 약수들이 많아요. 바로 옆에도 막 약수가 있네요. 약수 있죠. 네. 이 절에 있는 약수들은 이름이 다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약수는 마음을 맑게 하는 명정수라고도 하고 또 이제 눈을 맑게 하는 명안수라는 것도 있고 또 명이 길을 맑게 하는 물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이 물은 이제 마음을 맑게 하는 물인데 일단 마음을 좀 맑게 해놓고 이야기를 나눕시다. 좋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좀 맑아지셨나요? 원래 마음이 맑지만 네. 새삼스럽게 더 맑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마신 이 물, 수조, 돌로 만든 이 수조가 역사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이 형태 봤을 때 뭔가 100년, 200년밖에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무려 600년 이상. 이게 600년 됐나요? 예, 600년 이상이 됐어요. 이게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수조거든요. 울산에서도 드물고 전국적으로 드뭅니다. 굉장히 귀중한 문화유산이고 성남사에는 이런 수조 말고도 성물들이 귀중한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저 대웅정 뒤에 가면은 500명이 한꺼번에 밥을 먹도록 하는 구유가 있어요. 구유라고 하면은 그 말이나 소를 먹이는 그런 먹이통 아닌가요? 먹이통이 맞죠. 네. 근데 구유의 본래 출발은 이 성방이나 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는 그 쌀을 담는 그릇을 구유라고 했거든요. 원래 유래는 거기였군요. 네. 대웅전 뒤에 있는 구유는 500살이 넘은 구유인데 저게 엄나무로 만드는 건데 가서 직접 보면은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석조나 구유를 통해서 이 사찰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저 그 성남사 대웅전 뒤에 있는 구유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있는 가늘사라는 절에서 500년 전에 일로 옮겨왔다고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저 정도 크기의 구유가 있었다니까 과거에 지금 사라지고 없어진 절, 가늘사라는 절이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성남사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문화유산을 살펴보는 동안 유구한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남사 울산시력에 어떻게 기록하면 좋겠습니까? 이 성남사 가지산 성남사는 이 천연의 자연이 품고 있는 아주 천연고찰인데요. 만약에 가지산에 성남사 같은 천연고찰이 없다 이러면 참 뭔가 빠진 느낌이 있죠. 이 사찰에는 1000년 이상의 대한민국 역사가 담겨 있고 또 우리 민족이 국가를 지켜낸 그런 호국 의지도 담겨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다 담겨 있는 곳이거든요. 특히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또 관광 자원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잘 가꿔져 있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잘 보존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기록하고 싶습니다. 영남 알프스의 성남사, 울산 시민들이 찾아와서 마음의 여유를 많이 찾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00년 넘게 울산 불교 문화의 꽃을 피워낸 성남사. 이곳에서 늦가을 정취를 만끽하면 어떨까요?